충청권입니다. 자, 먼저 서해바다 쪽에 면해 있는 태안군부터 보시면요. 태안군은 이렇게 한반도처럼, 한반도도 나라 전체로 보면 반도의 형상이잖아요. 반은 육지에 붙어 있고 반은 이렇게 섬처럼 바다와 면해 있는데, 여기도 길쭉하게 바다로 이렇게 뻗어 있는 반도 형상을 하고 있어서 태안반도라고도 불립니다. 여기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해안 사고가 쌓여 있는데요. 예, 아마 이제 겨울철 북서계절풍의 영향을 강하게 받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양의 모래가 크게 광범위하게 쌓여 있구나라고 나중에 배우면 아실 것 같아요. 네. 신두리 해안 사고가 있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태안은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서산인데요. 자, 이곳은 우리나라에서 석유화학 하게 되면은 우리가 전남의 여수, 울산, 그 다음에 충남의 서산을 이렇게 많이 떠올리게 돼요. 나중에 배울 텐데 대산 석유화학단지가 있고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마련해 놓은 국가산업단지 크기의 석유시설입니다. 굉장히 유명하고요. 다음 해미읍성이라고 해서 이렇게 외적의 방어를 막기 위해서 성벽을 쌓아놓고 그 안에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그런 유적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서산은 태안 바로 옆에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당진인데요. 당진은 제철공업이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 여기 현대스틸이라고 써있죠. 현대제철 공장이 들어가 있고요. 당연히 여기서 생산한 이런 제품들을 옆에 있는 평택 당진항으로 옮겨가지고 많이 수출하고 있는 걸 보이죠. 대표적인 임해공업입니다. 당진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은 천안인데요. 천안은 서울에서 교회화가 시작돼서 산업이든 인구들이든 공장이든 아니면 아파트 단지든 이제 경기도 지역으로 계속 뻗어 나갔어요. 서울로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제 경기도 수도권 자체도 이제 너무 집중이 돼 있는 거죠. 땅값이 비싸지고 사람은 많고. 그러니까 거기서 더 한 번 밖으로 나가게 되는 그 시작 지점이 바로 천안시, 아산시가 되겠어요. 예. 이제 수도권 공업이 수도권도 너무 꽉 차고 규제도 많고 하니까 바로 그 아래 지역, 충청권으로 많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걸 받아들이는 지역이 바로 천안시, 아산시가 되겠습니다. 네. 이곳은 수도권 전철 1호선이 여기까지 옵니다. 그만큼 수도권의 범위가 이 충청권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KTX가 지나가는 교통의 요충지가 되겠고요. 삼성전자 디스플레이 공장이 입지에 있습니다. 네, 천안 여기에 있고요. 자, 그 다음 세종특별자치시는 선생님이 아까 경기도 과천시랑 비교를 했는데 과천시를 그대로 다 흡수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행복도시라고도 불리고요. 정부 세종청사가 입지에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정부 부처들이 다 한 건물로 이어져 있어요. 이 청사 안에서. 여기서 여기 끝까지 가려면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하던데 선생님도 한번 가보는 게 소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여기서 한창 일하시는 공무원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같이 살아요. 그래서 유소년층의 비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세종은 여기에 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대전광역시는 도로교통과 철도교통의 중심지입니다. KTX도 대전에서 예전에는 호남과 경부가 갈라졌고요. 그 다음 고속도로도 지금 보시면은 자, 여기 JC라고 되어 있는 데가 정션이라고 해서 분기점이거든요. 한 도로를 타고 가다가 다른 도로로 이제 나눠지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데 이 대전시 안에서만 지금 고속도로 갈래가 몇 개예요? 5개죠. 그러니까 대전시에서는 자기가 고를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도 갈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굉장한 교통의 중심지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이곳은 대덕연구단지 특구로 지정이 돼 있어서 연구개발, R&D가 연구개발을 얘기합니다. 기업이 어떤 신제품 같은 것들, 기술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특화돼 있고, 특히나 우리나라 과학기술연구의 최첨단인 카이스트가 이곳에 위치해 있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과학기술과 교통의 도시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대전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홍성예산군. 왜 같이 했냐면 이 충청남도청 소재지가 요 같이 걸쳐 있어요. 내포신도시라고 해가지고 요 사이에 부근에 요 두 지역을 같이 살리기 위함이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네. 이곳에 조성된 신도시 이름은 내포신도시입니다. 이런 약간 개발이 덜 된 시골 지역에 이런 공공기관을 많이 이전하는 경우를 앞으로도 계속 보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것도 결국에는 도시보다는 좀 발전이 덜 된 곳을 좀 균형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그런 정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홍성과 예산은 이제 여기 같이 묶여 있죠. 그 다음은 보령. 보령 하면 여러분들 떠올리는 거, 그쵸, 머드 축제. 네. 그런 갯벌을 이용한 세계적인 축제가 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요. 그 다음 과거에 탄광이 운영됐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뭘로 만들었어요? 박물관으로 만들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보령은 여기 바닷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진천 음성군인데요. 우리 아까 봤던 거 혁신도시.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인구를 유치하는데 뭘 옮겨서? 그죠. 공공기관을 옮겨서 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충북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11개 공공기관에서 나와 있고요. 자, 진천과 음성은 여기 같이 묶여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충주는 기업도시예요. 충북 지역에서 기업도시가 위치한 곳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이 아니라 민간 기업을 유치하는 겁니다. 이러한 기업들이 유치가 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충주는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다음 청주시는 충북도청의 소재지고요. 네, 그 다음 아까 전에 대전에서 KTX가 분기됐었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은 옮겨졌어요. 청주에 속해 있는 오송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오송역에서 이제 호남선과 경부선이 갈라지게 됩니다. 네. 자, 그리고 통합 청주시. 원래 이 지역은 요 가운데 지역이 청주시였고요. 여길 둘러싸고 있는 이 지역이 청원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계란 프라이처럼 여기서 우리 지역으로 넘어가는데 중간에 청주시를 통과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두 지역이 나중에 합쳤습니다. 주민투표를 통해서 2014년에 아마 합쳤을 건데 그래서 통합 청주시, 지금은 그냥 청주시라고 불리게 됩니다. 네. 그리고 청원구는 청원구로 들어가게 돼요. 청주는 여기에 있습니다. 청원구는 지도에서 없어졌죠. 자, 충청지방의 백지도 여기 선생님이랑 살펴봤던 여러 특성들이 정리되어 있고요. 자, KTX의 분기점이 이제 오송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고, 세종시는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습니다. 네. 그리고 세종시 인구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대전시 옆에 있는 큰 대도시가 대전시인데 세종시가 이제 새로 만들어진 계획도시고 생활 환경도 쾌적하고 하다 보니까 대전에서도 계속 넘어오고 있는 거죠. 자, 충청지방의 공간 범위의 특성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이 가장 중요한데요. 교통도 편리하고 그다음에 서해 바다를 통해서 중국하고도 굉장히 가까워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수도권이 굉장히 많이 집중되면서 거기에 있던 인구라든지 산업 기능들이 그 아래쪽에 있는 지역까지 더 퍼지게 됐다는 거죠. 그걸 받아들이게 된 지역이 바로 충청지방입니다. 수도권에 인접한 지역의 제조업이라든지 인구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 그 다음 산업 입지 중요한데요. 서산의 석유화학, 당진의 제철, 아산의 현대자동차 공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 디스플레이 공장이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 천안에도 IT 제조업 같은 것들이 입지해 있다라고 하는 거. 나중에 산업 단원 공부할 때 많이 보게 될 지역들입니다. 대전은 그리고 대덕 연구단지가 있어서 뭐 신제품 개발, 연구 개발 같은 거에 특화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고, 오송은 바이오 클러스터 육성, 생명과학 기술과 관련된 것들, 기업들이나 공공기관이 많이 모여 있어요. 우리가 지금 요즘에 코로나19 사태로 TV에서 이제 얼굴을 많이 보게 된 분이 한 분이 있는데, 이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님, 굉장히 고생하시는 게 보이죠. 이분이 항상 나와서 브리핑을 해주시는데
질병관리본부가 어디에 있냐면 오송에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뉴스에 헤드라인이 이렇게 뜨면 정은경 이렇게 뜨고 뭐 질병관리본부 오송 막 이렇게 뜨거든요. 네. 바로 이것도 바이오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아 오송에 입지해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그리고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도시들은 이런 도시들이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호남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호남권입니다. 군산시부터 먼저 볼게요. 자, 이곳은 서해안에 위치해 있는 대부분 지역들은요, 동해안 지역들에 비해서 조차가 굉장히 큽니다. 조차라는 것은 이제 밀물과 썰물의 높이 차이를 얘기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항구 가까이에다가 배를 대게 되면 이 썰물 때 물이 빠졌을 때 배가 이렇게 뻘 안으로 이제 박혀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배 운행에 어려움을 겪으니까 부두를 요만큼 빼가지고 물에다 둥둥 띄워 놓는 거예요. 요걸 이제 뜬다리 부두라고 하는데 조차가 큰 지역에서 이 조차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이 쓰는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썰물 때도 배가 다닐 수 있고 밀물 때도 배가 다닐 수 있는 거죠. 특히 이게 일제시대 때 만들어졌는데 우리 호남평야 이따가 지도에서 배우겠지만 호남평야에서 만들어진 쌀을 이 군산을 통해서 많이 일본이 많이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일제시대 때는 배후에 있는 곡창지대에서 생산되는 쌀들을 수탈하는 주요 항구로 활용됐다라고 하는 점이 이곳에 뜬다리 부두가 이제 많이 만들어져 있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군산이 여기에 있거든요. 근데 이 김제평야 이쪽에서 이제 쌀이 많이 생산이 돼요. 그것을 군산에 있는 항구로 가져와서 일본으로 이렇게 빼간 거죠. 네. 우리 호남에서 대표적인 평야 두 군데를 뽑으라면 여기 군산 뒤에 있는 호남평야와 그리고 광주와 나주를 주변으로 해가지고 있는 나주평야 이 두 지역은 굉장히 이제 토양이 비옥하고 평평해서 농사가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곳입니다. 자, 그다음 김제시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 호남평야가 위치한 곳이고요. 어찌나 평야가 많은지 우리나라에서 보통은 저 멀리 보면 산 하나쯤은 보이기 마련인데 이 지역은 산이 하나도 없는 지평선이 펼쳐져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수평선이라는 말 쓰잖아요, 그죠? 근데 지평선이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관측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형적 요인을 이용한 지평선 축제가 열리기도 합니다. 굉장히 넓은 평야지대에서 벼농사가 많이 이루어진다 하는 점 알아두시고요. 김제는 이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전주시인데요. 전주시는 전북도청의 소재지이고 그다음에 혁신도시 공공기관 많이 이전해 온다라는 얘기 했었고 그다음에 한옥마을로 유명하죠. 굉장히 유명한 관광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전통적인 삶의 방식들을 계속해서 좀 이어가고자 하면서 이런 인증을 주는 제도가 있어요. 슬로시티라고 하는데 우리 목포시도 얼마 전에 지정이 됐죠. 그래서 전주도 이 한옥마을만 슬로시티로 지정이 돼 있다 하는 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다음 유명한 음식으로는 비빔밥이 있겠죠. 전주는 여기에 있습니다. 전주는 특이한 게 여기 약간의 빈 공간이 있어요. 여기는 완주군인데 완주군은 특이하게 행정구역이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을 월경지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 빈칸을 보시더라도 당황하지 마시라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무주 진안 장수군. 자, 이곳은 우리가 지형적으로 보시면요 한 요쯤 돼요. 무주 진안 장수가 요쯤 되거든요. 굉장히 높은 산맥 위에 펼쳐져 있는 고위평탄면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역시나 평창군 배울 때처럼 리조트 같은 것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더 무주 리조트가 여기에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고위평탄면을 이용한 고랭지 농업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언제 들었던 얘기로는 이 지역에 이제 눈이 많이 오거든요. 네, 그래서 눈이 무진장 많이 온다라고 하는 우리 무진장 이런 말 쓰잖아요, 표현을. 그게 이 무주 진안 장수의 앞 글자를 따서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는데 진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지역명을 외울 때는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무주 진안 장수 여기에 위치해 있어요.
그다음은 새만금 간척지인데요. 여기는 군산의 앞바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대 큰 간척지. 이제 뻘이나 바다를 메워가지고 육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방조제를 먼저 쌓아놓고 이 안쪽을 메우기 위해서 조성되는 곳이죠. 그래서 나중에 다 메웠을 때는 이렇게 활용한다라고 하는 조감도입니다. 예상 조감도. 우리나라에서 크기가 가장 크고요. 방조제를 설치한 다음에 그곳을 메운다. 근데 환경단체들에서 굉장히 반발이 많았어요. 이만큼 귀중한 어떤 해양 생태 보고를 인간이 개발해서 없애는 거니까요. 그래서 현재는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다시금 이제 재개가 돼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새만금은 군산 앞바다. 네, 여기 움푹 들어간 데 보이죠? 여기가 새만금이 되겠습니다. 새만금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금강이라고 하는 강이 흘러나오고 그다음에 만경강이라고 하는 강이 또 여기로 흘러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강들의 앞 글자를 따서 새만금 이렇게 붙인 겁니다. 자, 그다음 고창군은 고창 고인돌. 이것도 되게 유명하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돼 있어서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 수박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굉장히 달콤하다고 하네요. 고창은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다음 영광군인데요. 여기에서 중요하게 좀 봐주셔야 될 것은 원자력 발전소가 입지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자력 발전소는 핵 분열하면서 전기를 얻는 건데 굉장히 이게 계속해서 뜨거워지거든요. 분열을 계속하면서. 그래서 이 친구를 식혀줄 냉각수가 필요한데 우리가 물을 끊임없이 항상 받을 수 있는 곳은 바닷가가 되겠죠.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는 사고 나서 터지면 안 되니까 집안이 좀 견고한 곳에 있어야 됩니다. 안정된 곳.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지금 총 주요 시설로는 네 군데. 예. 부산, 그다음에 경주, 울진 이쪽은 다 이제 영남 쪽인데 호남 쪽에서는 유일하게 영광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법성포라고 하는 곳에서 유명한 특산물 굴비가 유명하죠. 자, 영광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 전남과 전북의 경계 지역 서해안 지역에 있습니다. 그다음은 한평군인데요. 한평은 나비를 테마로 한 유명한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나비 축제입니다. 한평은 여기에 있어요. 그다음 무안입니다. 우리 목포시에 바로 옆에 붙어 있죠. 그래서 전남도청의 소재지고요.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충남도청 소재지라든지 뭐 다른 도청 소재지들과 마찬가지로 좀 약간 좀 낙후된 그런 촌락 지역에 인구 분산을 해주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남학신도시라는 계획도시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이곳에서 유명한 특산물은 양파와 낙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무안은 여기 위에 있고요. 그 다음은 우리의 고장 목포시입니다. 자, 전라남도 내에서는 가장 작은 면적의 기초자치단체예요. 그래서 선생님도 북한 쪽에서 택시를 타고 남한까지 가는데 택시비가 10,000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 도시는 정말 작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전남 내에서 가장 작습니다. 그 다음에 호남선 철도의 종착역이고요. 우리나라 최대의 여객선 터미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할 수가 있어요. 최대라고 해가지고 목포항이 이렇게 크다고 하는데 여객선 터미널이라는 거죠.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 왜 그러냐면 이제 목포 앞바다에 섬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섬도 가고 그다음에 뭐 중국하고 제주도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배들이 수시로 다니기 때문에 사람을 실어 나르는 배가 정박하는 여객선 터미널 규모로는 우리나라 최대라고 합니다. 뭐 부산항이나 인천항 같은 곳들은 화물을 주로 많이 실어 나르는 그런 항구가 되겠죠. 목포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신안군인데요. 네, 이쪽은 굉장히 일조량이 강수량이 적고 일사량이 되게 많아요. 쨍쨍 내릴 때는 햇빛이 주로 있기 때문에 바닷물을 여기에 말려서 소금을 만들어내는 천일 제염업이 많이 발달해 있고요. 그리고 이 쨍쨍 내릴 때는 태양빛을 이용해 가지고 태양광 발전 같은 것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남도청 이런 데 가 보시면은 뭐 주차장 위에 태양광 패널이 엄청나게 많이 설치되어 있는 걸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신안군뿐만 아니라 무안군, 목포까지 해가지고 이 지역은
일사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한 태양광 발전 시설이 많다라고 하는 거 한번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여기도 슬로시티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신안군의 증도면이라고 하는 곳, 네, 여기에 있습니다. 태평염전 여기가 슬로시티로 지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안군은 여기 앞에 여기 섬들을 다 포함해요. 그다음에 여기 저 멀리에 있는 흑산도와 가거도, 홍도 여기까지 다 신안입니다. 자, 그 다음은 순천시인데요. 순천시는 순천만 갯벌로 유명하죠. 갯벌도 이제 습지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여러 가지 습지들, 가치가 있는 습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람사르 협약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등록된 습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우리 서산의 해미읍성 배울 때처럼 여기도 나간읍성이라는 작은 읍성이 위치해 있습니다. 순천의 위치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움푹 들어간 걸 우리가 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순천만도 요만큼 더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뭐 민물에서 서식하는 동물들, 동식물과 바닷물에서 서식하는 동식물이 막 어우러진 이런 생태계의 보고라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광양시입니다. 광양시에는 제철공업이 발달해 있고요. 포스코의 광양 지부라고 해야 될까요? 지사가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닷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런 철을 만드는데 필요한 원자재를 가져와서 다시금 수출하는 이런 임해공업에 적절한 위치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매화마을이 굉장히 유명해서 관광지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광양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다음 여수는 석유화학단지가 조성이 돼 있어요. 우리 서산에 대산석유화학단지 봤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선 석유화학단지가 만들어져 있어서 이런 석유를 활용해서 만드는 여러 가지 이제 석유화학 제품들이 또 있잖아요. 그걸 만드는 기업들이 이 산업단지 안에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굉장히 집적된 그런 연관 산업이 집적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석유화학단지가 이렇게 불빛이 군데군데 달려 있어요. 왜 달려 있는지 선생님은 잘 모르겠는데 밤에 가서 이 불빛들을 높은 산 같은 데서 전망해 보면은 진짜 멋있습니다. 예. 나중에 한번 놀러 가서 구경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수는 여기에 있습니다. 광양 아래쪽이고요. 그다음 보성군은 여러분 딱 떠오르는 거 녹차죠. 네. 자, 우리나라에서 지리적 표시제라는 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어떤 특산물을 그 지역의 브랜드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천하면 쌀, 횡성하면 한우, 순창하면 고추장, 그것처럼 보성하면 녹차 이렇게 지역 특산물을 하나의 브랜드로 만드는 거죠. 이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녹차이기 때문에 다른 녹차와는 다르게 진짜 맛있어. 그거 우리가 보증할게 라고 하는 게 지리적 표시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1호로 지정된 특산물이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보성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광주광역시. 예. 여기는 기아자동차 공장이 입지해 있고요. 그로 인해서 이런 기아자동차에서 만든 프로야구단인 기아 타이거즈 연고지이기도 하죠. 그리고 광주를 한자로 쓰면 빛광자거든요. 일사량이 예전부터 많았기 때문에 빛골이라고 불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광과 관련된 특히 이제 광산업 연관 기업들이 많이 모여 있는 광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되어 있기도 합니다. 옆에 있는 나주 혁신도시에는 한국전력공사의 본사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광주와 나주가 옆에 바로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둘이 그런 전기, 어떤 광산업 이런 것들을 같이 연구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런 클러스터가 조성되어 있기도 합니다. 광주는 이렇게 전남의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고요. 전남과 같은 소속은 아닙니다. 자, 담양은 대나무가 많은 곳으로 유명하죠. 죽로건 그리고 죽통밥 이런 것들이 유명한데 이런 대나무들을 활용해서 만들어내는 공예품인 죽쇠공품이 유명합니다. 담양은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다음 화수는 아까 봤던 고창처럼 고인돌 같은 권역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고요. 그다음 화순에도 화순탄전이라고 하는 무연탄을 생산하는 광산이 위치해 있습니다.
화수는 여기에 위치해 있고요. 그다음 해남 하면 땅끝 마을로 유명하죠. 우리나라 국도에 이제 육지만 봤을 때 제일 남쪽에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 나중에 우리나라 지체 구조 배울 때 나오겠지만 공룡 발자국 화석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황리라고 하는 곳에 있고요. 그다음 배추와 고구마가 특산물로 유명합니다. 해남은 여기에 위치해 있어요. 자, 호남지방 백지도 우리 굉장히 여러 지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만큼 시험에서 다룰 수 있는 주제가 굉장히 많아요. 자연적으로든 혹은 인문적으로든. 그래서 많은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간 범위와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리아스식 해안이라고 하는 거는 해안선이 굉장히 복잡하고 섬이 많은 그런 굉장히 울퉁불퉁한 그런 해안선을 얘기하는데요. 네, 이것도 나중에 해안 지형 배울 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이 평야 지역이 많기 때문에 농사가 잘 돼서 우리나라 최대의 곡창지대, 그래서 경지 면적, 논면적, 논비율, 쌀 생산량이 다 1위입니다. 예. 농업과 관련된 건 대부분이 다 거의 1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만 발달했느냐? 예, 제조업도 이만큼 발달해 있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고요. 관광 산업이 굉장히 발달합니다. 예, 도시 지역도 있고 촌락 지역도 있고 육지 지역도 있고 해안 지역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관광 자원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고 하는 것 기억해 두시고요. 자, 우리는 다음 영남권으로 넘어갑니다.